72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가조건 보시면요, 집합 x의 모든 원세곱이 짝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 x 안에 원소가 짝수인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6번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홀수만 있는 거, 홀수만 있으면 이제 곱이 홀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홀수만 있는 거 이렇게 뺄 거고요. 그리고 나조건에서 n, x 안에 있는 x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nx가 5랑 6인 경우를 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전체는 일단 원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2의 6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홀수만 가지는 집합은 1, 4, 5만 가지는 집합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빼줄 거고요. nx가 5랑 6인 거는요, 이제 6개 중에 5개를 뽑으면은 nx가 5인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개 중에 6개를 뽑으면 nx가 6인 게 나옵니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홀수만 가지는 2의 세제곱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답은 6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에서 56에 49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73번. 전체 집합은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원소날 법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집합 a, b의 순서성 a, b의 개수를 구하시고, 가족관 보시면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4와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4와 서로소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소인수가 2를 갖죠.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보시면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은 등호로 가는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여기가 이제 4와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2를 소인수로 갖지 않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를 소인수로 갖지 않는 1, 3, 5, 7, 9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려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 부분 집합이겠죠. B라는 애 이렇게 놔뒀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랑 A 교집합 B가 여기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2, 4, 6, 8, 10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릴게요. 2, 4, 6, 8, 10 보시면요, 좀 크게 그려가지고 2, 4, 6, 8, 10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구간에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교집합 A가 5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A의 교집합,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등호로 가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등호로 가는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교집합에 A 차집합에 A 교집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미 들어갈 게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5는 이미 들어갔으니 나머지 1, 3, 7, 9의 배열에 따라서
집합 A와 집합 B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1, 3, 7, 9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 2의 4제곱해서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4번 볼게요. 74번. 집합 A는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각각 A1부터 A31이라고 하자. 사실상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순열과 조합이 공통사 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니까 2의 5제곱에 마이너스 1에서 31개다. 이 정도는 유추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자. 집합 AK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스몰 AK라고 할 때 A1부터 A31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합을 하나 가져볼게요. 부분 집합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집합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최소인 것을 AK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의 원수 중에서 그러니까 1, 2분의 1 중에서 최소를 가지는 그러니까 최소인 원소를 요거거든 2분의 1 1보다는 이제 2분의 1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 집합에서는 A의 K라는 놈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A의 K라는 애가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A의 K가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등호 자체가 이제 1이 제일 크고요. 제일 크고 순서대로 적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경우를 첫 번째로 AK가 2의 4제곱분의 1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K가 2의 4제곱분의 1일 때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뭐냐면은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일단 2의 4제곱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얘네 4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어차피 이미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분의 1이나 2의 제곱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1이나 들어가더라도 최소의 원소는 여전히 2의 4제곱분의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집합 AK는 2의 4제곱해서 16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K가 2의 제곱분의 1일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얘를 만족하는 AK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2의 4제곱분의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2의 제곱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세제곱 2의 세제곱분의 1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2의 4제곱분의 1이 이 부분 집합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3번, 2번, 1번 원소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얘는 총 2의 세제곱해서 8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3번 봅시다. AK가 이제 2의 제곱분의 1일 때 이럴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돼요. AK라는 놈은 2의 제곱분의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2의 세제곱분의 1과 2의 4제곱분의 1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과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총 2의 제곱 해서 4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네 번째는요, AK가 이제 2분의 1일 때고요. 2분의 1일 때는 AK가 2분의 1은 들어가네. 나머지 뒤에 있는 3개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총 가지수가 2의 1제곱해서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AK가 1인 경우가 있겠죠. AK가 1인 경우는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뒤에 있는 4개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31개라고 했으니까 31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 8, 24, 4 더하면 28에 30에 31이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은 뭐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2의 4제곱분의 1인 거는 몇 개 있죠? 16개 있고요. 그다음에 2의 세제곱분의 1인 건 8개 있고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인 건 2개, 2의 제곱계 있고요.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인 거는 2개가 있을 거고요. 1인 거는 1개가 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답이 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76번 집합 A에 대하여 PA는 X가 A의 부분 집합이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PA라는 애는 뭐냐면요 어떠한 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고요. 그 집합은 뭐냐면요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들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만약에 A라는 애가 1, 2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A의 부분 집합이면은 공집합 1, 2, 1, 2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그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 PB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볼게요. 벤다그램을. B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PB라는 애들은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만든 집합들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어디에 있냐면은 B에 지금 속해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부분 집합 자체가 뭐냐면은 그 집합 B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뽑아낸 집합이기 때문에 PB라는 애는 B 안에 있는 조그만 원소들 가지고 뽑은 집합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P의 A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요 A 교집합 B의 원소 중에 부분 집합 이 A의 부분 집합과 B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의 교집합이냐 물어봤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A,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A 교집합이 여기고요. 여기에 원소가 뭐 그냥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A라는 애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공집합 있고요. A, B, C, A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ABC 이렇게 있는 거고요. PB라는 애는 뭐냐면요 A 공집합 A, B, C, D, AB, A, D, BD, ABD 이렇게 있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공집합 A, B, AB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 경우만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PA 교집합 PB는요 PA랑 PB 중에 겹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 A, B, AB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A 교집합 B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PA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고요. PB라는 애는
B의 부분집합들을 전부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그러면 얘네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만 원소를 뽑아야 되냐면 A와 B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 교집합 B에서 뽑은 원소들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겹치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뽑은 부분집합이 PA와 PB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이 조금 살짝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요, 합집합이랑 별집합은 전혀 차이가 틀리거든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또는이고요. 그러니까 A에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B에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되고 교집합도 되고요. 근데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랑 B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PA 합집합 B는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만 여기 전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만든 그런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고, PA는 이만큼 있는 집합, PB는 여기 있는 집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PA 교집합 B에는 PA랑 PB는 원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PA에만 있는 원소들을 가지는 부분 집합, A에만, 얘는 B에만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부분 집합인데, A 합집합 B는 A와 B 통틀어서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리를 찾아주시면 더 좋은데, 발리 같은 경우는 뭐 1, 2, 3 이렇게 두면은 뭐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PA는 공집합 1, 2, 1, 2 이렇게 될 거고요. PB는요, PB는 공집합에 1, 3, 2, 3 이렇게 될 거고요. P의 A 합집합 B를 보시면요, P의 A 합집합 B를 보시면은 1, 2, 3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8개가 나오겠죠. 공집합 1, 2, 3, 1, 2, 2, 3, 1, 3,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P의 A 합집합 B를 보시면요, 공집합과 합집합 해볼게요. 공집합 1, 2, 3, 1, 2, 2,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시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른 거냐 확인을 해보시면 공집합 있고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1, 2도 있고 2, 3도 있는데 1, 3과 1, 2, 3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PA 합집합 B에서 부분집합을 찾을 때 그 부분집합 중에는 뭐가 적혀있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집합이랑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억, 기은. 309번 보겠습니다. 309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gx에 대하여 g 합성 fx는 x는 0에서 최소값 n을 가진다. 6n 플러스 4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가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fx가 x고요. 나조건은 f-1이 2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은 f 합성 fx가 x임을 이용해서 식을 도출할 건데, 다항 함수 fx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f를 n차 다항식이라고 두게 되고요. 최고차항에서 a라고 두게 된다면요,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a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런 느낌으로 적분이 될 거고요. f 합성 fx는 뭐냐면요, f 합성 fx는 요런 식들을 요 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a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 전체 n제곱 플러스 모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차수만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a 제곱에
x의 n제곱 이런 느낌으로 접근이 될 거고 결국 얘가 x란 얘기니까 요 n제곱은 몇이어야 돼요? n제곱은 1이어야 되고요. 동시에 a제곱도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a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항함수 fx고 우리가 fx라는 다항함수를 n차 함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될 수가 없고 n은 1차다 1차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제곱이 1이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f 합성 fx가 x가 되려면 지금 일단 다항함수 자체는 이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 형태를 띄고요. 직선 형태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f 합성 f의 x는 x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fx랑 f의 인버스 x가 같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둘의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울기가 1이라면 a가 1이라면 그 함수 fx는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냥 fx가 우리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 이런 형태로 둘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1차 함수 중에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보면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fx가 x가 되려면 그 f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x는 x와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그리고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요 y는 x 대칭이 이렇게 될 거고 y는 x 그려질 거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서로 직각 형태를 띌 거고요. 얘를 y는 x를 대칭을 해도 함수의 그래프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꼴이거나 이 꼴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할 텐데 f 나조건에 의해서 f-1이 2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fx는 x는 f-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므로 탈락이고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1이 1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아 b는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 fx를 구했으니까 g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대해서 g합성 fx를 구하는 건데요. g합성 fx는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 집어넣어서 구하셔도 되는데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식이 전개를 해야 되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지만 f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t로 치환을 하면요 gt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은 t제곱에 플러스 3t에 플러스 1 될 거고요. 우리 치환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바뀝니다. x가 지금 실수 전체인데요. t로 바뀌어도 여전히 실수 전체겠죠? 그래가지고 얘의 최소값을 갖는 거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축이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 n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1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계산하시면 4분의 18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그때 얘는 지금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은 x가 원제일 때죠. t는 fx였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x가 2분의 5일 때 이때 최소를 갖게 될 거고 얘가 m 값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다 6m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5에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하시면요 15에 마이너스 5니까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310번) 보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하고 하는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요. f는 g가 되도록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x의 개수가 k이고 모든 원소의 8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는 건데 서로 같은 함수가 무엇이냐? 서로 같은 함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의역을 잘 조절을 했을 때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에 집어넣어도 값이 똑같고요. g에 집어넣어도 값이 똑같은 그런 애들을 이제 모합 정역으로 제한을 하면 f는 g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들만 이제 집합 x에 들어가 있다면 걔네들이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점 구할 때 서로 연립해서 갔다 오고 또 푸니까 x제곱 플러스 2x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을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에 x제곱에 플러스에 a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겁니다. 는요. 그래서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근지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이 a가 사라져야 되니까 a 있는 것만 살짝 끄집어냅시다. 그러면은 a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얘가 0이 되는 거 생각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x는 마이너스 1과 2 집어넣으면 되니까 한번 집어넣읍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어차피 a하고 지워질 테니까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돼서 0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 조립제법 활용해서 선착에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2a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줍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0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2a는 0이기 때문에 결국 인수분해가 x 플러스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a인데요. 우리 이제 얘네들을 집합으로 가지면 되는 거겠죠.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일단 요것들의 이제 부분 집합들이 될 수가 있는데 집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복된 원수는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1, 1 이런 집합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a가 2일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둘 다 아닐 때요. 첫 번째로 a가 2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차피 집합 자체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후보들이 마이너스 1과 2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원소의 합이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요. 똑같이 마이너스 1과 2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소의 합이 8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는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요. 요 세 개 중에서 만들 수 있는 x의 개수니까 얘네들의 부분집합 개수 k는 2의 세제곱에서 정역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빼기 1에서 7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의 원소를 한번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들의 모든 원소합이니까 얘네들로 만든 7개의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합이 8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도 다 세지 말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원소 집합 2가 들어가 있는 집합 a가 들어가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서 걔네들을 곱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은 2a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 2의 제곱계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2의 제곱계 a도 2의 제곱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요 4배의 a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8이 돼야 되므로 4배의 a 더하기 1이 8이고 a는 이제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a는 1이고 k는 7이니 8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집합 일단 x가 1, 2, 3, 4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g도 마찬가지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f4가 2라고 나와 있고요. gx의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요, g1은 2고요, g2는 1, g3은 3, g4는 3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함수 fx, gx에 대하여 h 함수를 새로 정의를 했는데 어쩔 때는 fx고 어쩔 때는 gx래요. 그래서 뭐 hx가 1대1 대응일 때 f2 더하기 h3의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함수를 해석을 해보면 언제 fx냐? 보면은 f의 함수값이 g 함수값 이상일 때 그때 fx가 그려지는 거고요. 언제 gx냐?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클 때 그때 gx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함수값이 결국 둘 중에 큰 함수값이 h 함수값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f4가 2이므로 f4는 2라니까 요거 파란 색깔로 생각해 볼게요. f4가 2래요. 그럼 우리는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h4예요. h4는 지금 f4랑 g4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값을 따라가야겠죠? g4는 3이고 h4는 2기 때문에 h4는 얘입니다. h4는 3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h3이거든요. 보시면요, 이미 g4가 3인 상황에서 제일 큰 둘 함수값 중에서 큰 애가 이제 h 함수값이 될 건데 만약에 f3이 3, 2, 1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h3이 3이 되겠죠. 그러면서 h4와 h3이 같아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f3은 4일 수밖에 없다. h3은 4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h가 될 수 있는 건 4, 3 이미 했고요. 2랑 1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g1이 2죠. g1이 2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h가 돼야 되고요. 그때 f는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은 게 뭐죠? h2죠. h2는 1이 돼야겠죠. h2가 1이 됐다는 얘기는 g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2가 그럼 뭐가 돼야 되냐? f2는 2, 3, 4가 돼버리면 이제 h2가 2, 3, 4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f2는 자동적으로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2가 1이고요. h3이 4기 때문에 답은 5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315번 하겠습니다.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요, x가 1 이상일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그려질 거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역함수 gx에 대해서 fx랑 gx가 서로 다른 세실감을 가지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어디냐면요, 1,a-2를 지날 거고요. 얘도 1 집어넣으면 1,a-1 지나서 둘이 동시에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1,a-1을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축이 1이고요. 아래로 블록이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도 여전히 축이 1이고 위로 블록이 함수이기 때문에 저 2x제곱보다 조금 완만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고요. 우리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원래 있던 fx와 gx의 교점을 어떻게 봤었냐면은 그냥 fx와 x의 교점으로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x의 교점으로 봤고요. 그 fx는 g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y는 x를 그었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세 점에서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y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진 것보다는 밑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것보다는 위쪽으로 그려져야 돼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경우, 2번 경우. 자,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y는 x라는 그래프와 지금 접해 있는 형태인데 접해 있는 형태 어디에 접해 있냐면 1번 경우는 여기에 접해 있죠. 위로 블록 함수 여기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과 x를 연립했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써주고요. 접하니까 중근을 가질 거고 분별식이 1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12가 0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4분의 1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y는 x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식과 접하기 때문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 접하게 될 거고요. 그럼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x라고 써주고 넘긴 다음에 분별식을 써주면요. 분별식은 25에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요.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a가 8분의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a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건데요. 4분의 11. 얘가 a가 4분의 11일 때고요. 얘가 a가 8분의 25일 때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y는 x가 있으면은 지금 a-2가 조금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요.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 얘를 잠깐 이렇게 바꾼다면 a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라서 4분의 11 이상이 될 거고요. 여기서 잠깐만 바꿔보면요. 8분의 25 이하가 되겠죠.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우리 y는 x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4분의 11 초과 8분의 25 미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316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 fx,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리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015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fx라는 식이 일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fx는 1 절대값 x-2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범위를 보시면 1 이상 3 이하일 때만 1 절대값 x-2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우리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1 이상 3 이하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건데 갑자기 f 2015를 구해요. f 2015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 2015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 이제 2015를 가지고 점점 수를 줄여나가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나 조건이고요. 그래서 2015 만약에 얘가 2015가 된다면 fx네요. 2015가 된다면은 그때 x값은 3분의 20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3x가 2015 f의 2015는 결국 뭐라고 적을 수가 있냐면요. 3에 f의 3분의 2015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3분의 2015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요. 3의 제곱에 이제 f의 3의 제곱분의 2015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 방법대로 쭉쭉 우리가 1 이상 3 이하까지 줄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3의 6제곱 729 여기까지 줄이면은 정확히 이제 1 이상 3 이하의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3의 6제곱은 729고요. f의 729분의 2015는 1 절대값에 729분의 2015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729에 1 절대값에 729분의 2015에 마이너스 1458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요 729에 여기서 쓸게요. 729에 1 마이너스 729분의 7 5 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729 곱하기 729분의 729 빼기 557이니까 172 이렇게 나와서 답이 17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1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1, 2, 3이라는 집합이고요. 1대1 대항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A에서 A로의 함수 F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소 집합 S에 있는 원소 개수는 뭐냐면요. 자,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항의 함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1대1 대항 함수의 개수는 3팩토리얼에서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기억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요. K는 1, 2, 3일 때 SK는 이제 F에 대한 집합인데 뭐 어떤 F냐면 지금 얘네로 만드는 S 안에 있는 F들의 집합인데 뭘 만족하는 거냐면은 FK가 K가 아닌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S1이라는 애는 뭐냐면요. F1이 1이 되지 않는 이런 애들을 넣는 거고요. S2는 F2가 2가 되지 않는, S3는 F3이 3이 되지 않는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S1 합집합, S2 합집합, S3의 여집합인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S1이라는 애는 뭐냐면요. F1이 1이 되지 않는 이런 애들이고요. 합집합이니까 또는 F2가 2가 되지 않는 함수 또는 F3이 3이 되지 않는 함수인데 우리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이제 부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부정을 한다면 F1은 1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요. F2는 2 그리고 F3은 3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는 결국에 F1이 1로 가고 F2가 2로 가고 F3이 3으로 가는 상등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보시면요. F가 S의 원수이고 G라는 함수도 S의 원수인데 H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F 합성 G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H 합성 H는 I 상등함수를 만족시키는 FG의 순서상 F.G의 개수는 12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H부터 생각을 해보면 H를 3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고 할 거고 H도 여전히 F 합성 G이기 때문에 A에서 A로 가는 함수겠죠? 그랬을 때 원소 3개가 이제 3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그냥 다 일렬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요 3개가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태로 도는 이런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H가 지금 H가 항등함수인 거예요. H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H가 F 합성 G니까 조금 그려보면요 1, 2, 3부터 1, 2, 3까지 맨 처음에 이제 G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로 진행을 해서 1, 2, 3 이렇게 될 건데 보시면 우리 G를 아무거나 정해볼게요. G는 6가지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정하게 될게요. 만약에 이렇게 아무거나 정하게 된다면 6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F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 G1이 2였기 때문에 우리 H가 함등함수가 되려면 G1은 2가 다시 1로 무조건 도착을 해야 돼요. 도착 지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3이 1로 갔으면 다시 3으로 가야 되고 2가 3으로 갔으면 다시 2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G가 결정이 되면은 그에 맞는 F는 무조건 한 가지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6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H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려보시면요.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트라이앵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1, 2, 3이 됐을 때 만약에 F1이 2고요. F2가 3이고 F3이 1이 그러면 F1은 2고요. 두 번 합성하면 3이 들어가고요. 세 번 합성하면 1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이 3으로 갔다가 3이 2로 갔다가 2가 1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라는 애를 똑같이 하나만 결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G1이 1로 가고 G2가 3으로 가고 F3이 1로 간다면 G1이 2로 갔으니 다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제 1, 3, 2 순서대로 가면요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고요 3은 지금 보시면 1, 3, 2 순서면 2가 1이, H가 1이 돼야 되죠? H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H1이 3이 돼야 돼요. H1 3 했고 H3이 2가 돼야 되죠. H3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H1이 2가 되는 경우 H1이 2가 되면 G1이 2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2가 3인 경우 H2가 3인 경우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H3이 1인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하나의 G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F는 두 가지씩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 곱하기 2 해서 1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개랑 12개랑 더해서 총 18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순서 개수가 12개라고 했으니까 네.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3번 보겠습니다. 세함수 ABC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 알로의 함수 fx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요. fx는 3 이상일 때는 1차 함수처럼 그려지는 거고요. 기울기가 저렇게 나오고 1차 함수가 x가 3보다 작으면 2차 함수, 위로 올라오긴 2차 함수 형태를 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대체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3 이하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이 여기쯤 있어야 되고 C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 2, C가 3 이상이다 라는 거 적어주시고요. 요 문제 요걸 보면은 얘가 우리 얘에 뭘 구할 수가 있냐면요.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선수계산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보시면요 3분의 1로 고정을 하면 3분의 1에 3a에 플러스 3b 플러스 6에다가 3a분의 1에 플러스 3b 플러스 6 1에 이렇게 될 거고요. 얘 값은 어떻게 되냐면 곱셈 공식 이용하면 1에 3a분의 3b 플러스 6 3a 3b 플러스 6분의 3a이기 때문에 다 양수고 산술계 평균은 얘는 3분의 1에 2루트 1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3분의 4가 최소값이 됩니다. 동호성립 조건은 언제냐면요 동호성립 조건은 3a는 3a 플러스 6이고요 결국에 a는 b 플러스 2다 이때 동호가 성립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3이라는 지점이 여기 있고요. 어차피 지금 기울기가 최소값 3분의 4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건데 C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2차 함수를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얘의 최대값은 4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요 기울기가 3분의 4인데 x가 3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에서는 얘가 적어도 4보다는 이상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점을 찍혀서 그려져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2차함수의 최대값이 4이기 때문에 여기가 3,4일 수밖에 없고 그때 이 3이 보다 C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여야지 얘가 성립을 하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고요.
그랬을 때 a-b가 2이기 때문에 답이 a-b 더하기 c니까 2 더하기 3에서 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25번) 보겠습니다. 함수 f 아래서 알로의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 플러스 y는 f 인버스 x 플러스 f 인버스 y를 만족시킬 때 근데 저것 중에서 이제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요. 기억은 모르면 안 돼요.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요. x 대신에 fa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fb를 대입을 하게 된다면 fa 더하기 fb는요. f 인버스 fa니까 a고요. f 인버스에 fb니까 b 이렇게 돼서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도 자동적으로 맞게 되겠죠. 왜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기억의 양면에 f의 역함수를 씌워버리면요 f 역함수 a 플러스 b가 1로 오고요 얘는 1로 올 거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을 보실 건데 니은은 f의 1이라고만 주어져 있죠. f의 1이라고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요 f에 x1, y는 1을 집어넣으면 f2는 f의 인버스 1에 더하기 f의 인버스 1이니까 우리 1 더하기 1에서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 2를 넣고 y에 1을 넣으면은 f3이 될 거고 얘는 역시 2 더하기 1에서 3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x에 2를 넣고 y에 3을 넣으면 f5가 나올 거고요. 얘는 2 더하기 3에서 5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f4도 한번 구해볼까요? f4는 이제 2 더하기 2에서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f4 빼기 f3은 1이다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리을 보실 건데요. 리을은 지금 a랑 마이너스 a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x에다가 a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고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봅시다. 리을은 x에다가 a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을 시키게 된다면 f의 a-a는 f의 인버스의 a 플러스 f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결국에 f0는 f의 인버스 a의 플러스 f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a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0의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0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a는 0, 0, 0, 0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디귿에서 f 인버스의 0는 f0 더하기 f0 이렇게 돼가지고요. f0는 2분의 1의 f의 인버스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위에 있는 식에도 제로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f0는 f 인버스의 제로 더하기 f 인버스 제로니까 2f1의 인버스의 제로일 거고요. 결국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f 인버스의 제로는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f 인버스의 제로가 제로니까 f0도 제로고요. f0가 제로니까 f 인버스 a 플러스 f 인버스의 마이너스 a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리을식 보시면요 얘도 제로고 얘도 제로니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돼서 4개입니다. 4개. (326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 fx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플러스 x는 g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gx에 대해 함수 hx는 저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hx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 중에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으니 fx라는 애는 길이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g 플러스 x가 g 마이너스 x인데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2가 축이고요. 위로 블록인 이런 함수겠죠. 그랬을 때 hx는 저렇게 나눠져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 이해할 때는 fx고요.
마이너스 3초가 1 미만일 때 gx가 나타나질 거고요. 1 이상일 때는 fx가 나타나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가운데를 지우고 여기 이제 gx를 집어넣는 거죠. 가운데를 지워버리고 gx를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등호가 마이너스 3과 1 f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hx의 치역이 실수 전체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gx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음수고요. 축이 2예요.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1번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2번 경우가 문제인데 2번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을 수가 없어요. 그으려면 이렇게 그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축이 2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우리 1대1 대응 자체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겹치는 수값이 없으면서 플러스 공역이 치역이 되면 되는 겁니다. 공역이 치역이 되기 때문에 끊어져 있어도 얘네만 만족하게 된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그려지되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요 f의 마이너스 3이랑 g의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f의 1이랑 g의 1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f의 마이너스 3이랑 g 1이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과 g의 마이너스 3이 같아버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1번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f-3이 2고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6일 때 h0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f-3이 2고 f1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은 1번 경우에 대해서는 f-3이 2고 f1이 마이너스 6이면 지금 애초에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f-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니은 경우는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f-3이 2고 f1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g1이 2고요. g-3이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근데 우리 gx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라고 그러기 때문에 gx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a의 x 대칭축 2고요. 제곱에 플러스 q라고 줄 수 있고요. g1이 2니까 집어넣어 준다면 a 플러스 q는 2 g-3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면요 25a에 플러스 q가 마이너스 6 나올 거고요. 따라서 24a가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3분의 1 q는 3분의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h0는요 h0는 제로가 2차 함수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집어넣어 주면요 4a 더하기 q가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q가 3분의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7에서 1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디귿 보실게요. gx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고 g0가 1이면 h 인버스 10과 h 인버스 26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gx의 최고차항이 1이고 g0가 1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디귿에서 gx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0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여기 있는 1번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버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고요. 여기 1을 집어넣게 되면 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h 인버스 10과 h 인버스 26을 구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제 y좌표가 10인 지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y좌표가 마이너스 26인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얘는 직선이잖아요. 기울기 몇이죠? 기울기는 4분의 24에서 기울기 6일 거고요.
4를 기준으로 10까지 플러스 6만큼 갔으니 플러스 1만큼 간 얘는 2,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6만큼 내려갔으니 왼쪽으로 1만큼 가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맞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서는 G1 값이죠. G1 값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1,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26과 y는 10을 그어주시면 여전히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x좌표가 여기는 2가 돼서 여전히 이 경우에도 h 인버스 10 더하기 h 인버스 26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모든 경우에서 맞기 때문에 맞고요.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327번 가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는 점 a,a를 지나고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이다. 함수 gx는 fx,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고요. x가 a 이상일 때는 f 인버스 x고 hx는 x 플러스 a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우리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fx는 점 a,a를 지나고 기울기가 1보다 큰 그런 직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yx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a,a 찍어주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보다는 가파르게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x가 a보다 미만이면 fx가 그려져요. x가 a 미만이면 fx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gx가 얘가 y는 gx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 보시면요. gx는 h 합성 h 인버스 x인데 h 합성 h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h에다가 날라가죠. 결국 gx는 x의 변이 x는 a뿐이다.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 g의 hx는 h의 합성 gx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hx는 x 플러스 a라고 나와 있고요. fx랑 f 인버스 x인데 우리 gx는 fx의 기울기를 p라고 둔다면 p에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f 인버스 x는 p분의 1에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언제냐면 x가 a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g의 hx부터 보여봅시다. g의 hx는 g의 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이제 y는 이제 gx의 그래프를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요 0,a를 정확히 지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h의 gx를 그려볼게요. h의 gx는 어떻게 되냐면요 gx를 집어넣어버리면 gx의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이 hgx라는 그래프는 y는 g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돼서 이쯤 갈 거죠. a만큼 올라가면 a,2 지날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둘은 서로 평행할 거고 이 둘도 서로 평행할 거고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기울기가 2mm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1개죠. 1개입니다. 디귿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를 봐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hx라는 애는 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때문에 이제 역함수를 다시 씌워주면은 그래도 여전히 증가함수가 돼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h를 없애고 얘를 보여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쵸? 얘를 보여도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조금만 더 자세히 써볼게요. 지합성의 HA 인버스의 X 요거를 보여주면 요게 만약에 참이라면 요게 참이라면은 우리 저 디귿이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H 인버스 X는 똑같으니 우리가 그냥 A로 본다면 GA보다 G 인버스 A가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Y는 GX라는 다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진 상태고 그러면은 Y는 이제 G의 인버스 X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G의 인버스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 맞고요. 네, 답이 기억 디귿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8번 보겠습니다.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f 15분의 14 값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f의 1-x는 1-fx고요. f의 3분의 x는 2분의 fx고 그리고 x1이 더 작으면 함수 값이 더 이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조건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fx 더하기 f의 1-x는 1 이렇게 나오면서 둘의 평균이 2분의 1인 곳에서는 더하면은 함수값이 더하면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 x의 2분의 1을 대입시키면요 f의 2분의 1은 2분의 1이다 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요 f의 3분의 x는 2분의 fx 꼴로 나오면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3배 아니면 3분의 1배의 값을 함수값을 알면 그거의 3배가 되는 함수값이나 3분의 1이 되는 함수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x에서 제로를 한번 0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0는 2분의 1의 f0이기 때문에 f0는 0이고요. 그렇게 되면 f0가 제로이기 때문에 가족관에 의해서 f1이 1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f1이 1이기 때문에 1을 이제 이용해를 해서 구해봅시다. 여기 1을 x는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나에다가 x는 1을 대입을 해버리면 f의 3분의 1 값이 나올 거고요. f의 3분의 1은 2분의 f1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1이에요. 지금 f의 3분의 1의 값과 f의 2분의 1의 값이 둘 다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조건에 의해서 큰 x2가 x1보다 크면 함수값이 fx1 이상이었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분의 1과 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니 이 3분의 1 이상 2 이하인 범위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2 이하인 범위에서는 죄송합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하인 범위에서는 2분의 1 이하인 범위에서는 fx 값이 상수함수인 2분의 1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고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f의 9분의 1 f의 9분의 1이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4분의 1도 4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때 fx는 뭐다?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f 27분의 1 그 다음에 f의 12분의 1 얘도 27분의 1과 12분의 1 사이에서는 fx가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의 15분의 14예요. f의 15분의 14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면 되냐면 가족관을 집어넣어서 1-f의 15분의 14는 f의 15분의 1이구나 해서 15분의 1만 알면 되고요. 마침 15분의 1이 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15분의 1이 왜냐면 분모가 12, 20, 15, 27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f 15분의 1이 8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의 15분의 14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